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약진이 아주 보통 일이 아니네요. 통상 이렇게 미국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초창기에 이렇게 점령해 나갈 때 대개 어느 산업이든 간에 저가 시장부터 공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품의 라인업을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고가 시장까지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뭐 가전, 자동차,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부품 산업도 다 마찬가지죠. 저가 시장을 수성을 못하게 되면은 저가 시장에서 축적한 그런 노하우나 기술을 가지고 후발주자들이 대부분 올라서기 때문에 저가 시장 수성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많은 기업들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저가 시장을 내주면은 우리는 고가 시장만 주력해야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저가 시장에서 축적한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를 가지고 결국은 고가 시장까지 무너뜨려 가지고 특정 산업이 후발주자들에게 완전히 이제 먹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마 근래 여러분 독일의 세계 2위 업체인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도요타 1등, 폭스바겐 2등, 그 다음에 3등이 현대 기아자동차지 않습니까? 폭스바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해고, 공장 폐쇄 이런 부분을 단행한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자 많은 그런 언론사에서는 일본 차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그런 기사를 보내는데, 혼다, 닛산, 도요타의 영업이익 그런 하락률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뭐 이런 수치가 기록되네요. 예, 일본 차가 전기자동차의 연구개발, 양산체제, 판매에서는 많이 이렇게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후발주자가 돼버린 겁니다. 최근에 또 주목할 만한 그런 뉴스 가운데 하나는 신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미국 시장에 중국산 전기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여러분들 약진하는 그런 거네요. 중국 자동차가 일단 가격 경쟁력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뭐 일반적인 보도에서는 중국산 자동차가 동급 사양을 갖고 있는 유럽 자동차나 일본 자동차에 비해 가지고 전기 자동차입니다. 통상 한 평균 20%에서 30% 저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델별로 직접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경우는 절반 이하까지 싼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 지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지금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데, 중국 전기자동차의 약진이라는 것은 앞으로 현대 기아자동차의 전기차에서도 크게 여러분들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네요. 너무 싸니까, 평균은 20, 30% 정도 싸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별 자동차 모델에 들어가 보니까 50% 이하까지 이런들 떨어진 그런 자동차가 중국산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산 자동차가 일단은 중국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생산 규모라는 것,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일단 규모의 경제도 있지만 2000년대 초기부터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직접 간접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전기차 산업을 육성을 했네요. 거기다가 내부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도태된 기업들은 도태되고 이제 지금 살아남은 기업들이 여러 개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단순하게 정부 지원에 의해서 육성됐다,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중국 전기차가 배터리라든지 모터라든지 소위 부품 가운데서도 비교적 덩치가 큰 것은 대부분 내재화, 자체 연구 개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의 생산 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그걸 조달하게 되면은 상대 기업에 여러분들 이문을 붙여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독일 차나 일본 지금 전기 자동차가 꼭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걸 핵심적인 것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 원가 구성에서 높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나 모터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여러분들 다 내재화해 버렸네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지금 이미 판이 많이 기울어져 버린 거죠. 아마 테슬라도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일본의 전기 자동차가 맥을 못 쓰니까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 시장도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자동차 업계 계시는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겠네요. 그런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는데 일본 자동차 업계가 서로 연합을 형성해 가지고 전기 자동차의 중국산의 이런 공시에 대해서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 그렇게 이제 지금 나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도를 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를 모아 보니까 이미 시간을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업계의 판 자체가 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데 거의 기울어진 운동장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럽산 전기 자동차나 일본산 전기 자동차가 아무리 여러분들 노력을 하더라도 판 자체를 다시 여러분들 정상 상태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가솔린과 같은 내연기관차가 이렇게 주도했을 때는 일본차 그리고 유럽차가 여러분들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는데, 전기자동차가 대세를 형성하게 되면은 중국산에 의해서 압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대개 이제 산업이 재편될 때, 지금 이렇게 기술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때 산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재조정되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이라는 것이 뭐 100년 이상 된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유럽 자동차나 일본 자동차가 오래 갈 걸로 본 겁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이브리드 차가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이 영속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전기자동차의 부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안 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AI 반도체 메모리 영역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절대적인 1위였던 삼성전자가 2000년대 여러분들 후반경에 HBM 사업에 대해서 그냥 팀을 해체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시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이 좀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이지 않으면은 이렇게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유럽차, 전기차 좋은 시대는 간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들이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중국산이 어마어마하게 약진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된 겁니다. 한국도 분발해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